환영합니다. 저는 샤오미 라이트폰입니다. 오늘은 휴대용 핫스팟을 활성화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핫스팟 토글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네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체인 링크 모양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라벨이 표시되지 않으니 아이콘만 찾아보세요. 만약 찾을 수 없다면 아래쪽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눌러서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라벨도 추가해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추가해 두었습니다. 어쨌든 만약 목록 어디에서도 핫스팟이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하고 싶으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여기 추가됩니다. 그리고 체크 표시를 클릭하면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처음 사용할 때는 길게 눌러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바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해서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핫스팟 설정을 선택하고 먼저 비밀번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무작위로 생성된 값입니다. 아니 세상에나 도대체 왜 이걸 누가 도대체 이런 걸 키보드 배경 화면으로 설정해서 쓰겠어요? 아무튼 정말로 왜들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는 지우고 새로 직접 설정할 건데 최소 8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문자나 숫자 아무거나 쓸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저는 더 기억하기 쉬우니까 숫자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체크 표시를 눌러서 저장하고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올 거예요. 가끔 실수로 뒤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키보드를 없애려고 스와이프하면 가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무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추가 옵션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 설정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냥 기본 설정 그대로 두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핫스팟에 어떤 형태로든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기 식별 부분도 그냥 기본값으로 두세요. 다음으로 AP밴드가 있는데 2.4GHz와 5GHz가 있습니다. 2,500달러짜리 기기인데 6GHz가 없다는 게 저로서는 좀 놀랍네요.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2,500달러나 되는 돈이 그걸 사기엔 부족한 건가요? 솔직히 시장에서 가능한 모든 것 중 최고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 6이나 6GHz를 쓸 수 없다는 건 좀 그렇네요. 여기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게 뭔지 잘 모르신다면요. 어떤 걸 선택해야 하고 어떤 걸 때로는 고려해야 할지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2.4는 사실 제 생각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거예요. 네트워크로서 최고는 아니지만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모든 기기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와이파이 연결이 된다면 이제 이걸 쓸 거예요. 5GHz에서는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오래된 노트북이 와이파이 연결이 된다고 해도 5GHz 와이파이에 연결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해서 핫스팟을 켜면 일부 기기에서는 아예 이 핫스팟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기기가 5GHz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2.4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4에 그냥 머무르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부분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기가 무엇을 지원하는지 모를 때는 이게 훨씬 더 편리해요. 골치 아플 일도 적고 항상 잘 작동합니다. 이제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4는 더 오래된 방식이라 당연히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2.4GHz 와이파이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혼잡한 편인데 특히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로 인해 연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 기기가 지원한다면 5GHz를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한계점입니다. 또 다른 한계는 얼마나 많은 기기가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느냐입니다. 네트워크 속도, 지연 시간,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한계들은 핫스팟에는 사실상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바일 핫스팟 자체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속도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 기기는 최대 60M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건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 이보다 10배 더 빠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입니다. 어쨌든 이런 용도라면
2.4GHz 대역만으로도 아마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속도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여러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연히 휴대폰이 와이파이 5GHz, 아니 와이파이가 아니라 5G 타워에 연결된다면 말이죠. 그럴 경우 지연 시간도 더 낮고 네트워크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네트워크 역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속도에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그 타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거나 건물들이 신호를 가로막으면 신호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4GHz는 솔직히 가장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DO를 확인해 보라고 권할 만한 유일한 경우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사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마지막 옵션 하나는 SSID 숨기기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목록에 들어갈 때 제 휴대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이파이에 들어가면요. 여기서 저장하고 활성화할 때,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핫스팟이 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여기 나타날 거예요. 자, 나타났네요. 그래서 바로 여기 표시됩니다. 이제 SSID 숨기기를 선택하면 핫스팟을 활성화해도 목록에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들어가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뭐였든지 간에요. 예를 들어 레이츠, 모시기, 샤오미에서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표시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타를 내거나 띄어쓰기를 빼먹거나 하면 아무데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좀 귀찮거든요. 그리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핫스팟을 활성화하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핫스팟에서 나중에 연결을 끊으면 핫스팟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타이머가 작동해서 아마 5분이나 10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토글을 길게 누르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연결된 장치가 없을 때 핫스팟을 자동으로 끄기. 이게 더 나은 옵션인데 핫스팟에서 연결을 끊어야만 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핫스팟을 사용하다가 노트북 뚜껑을 닫고 가방에 넣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서 핫스팟 연결이 끊기고 그로 인해 타이머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옵션이 좋은 이유는 핫스팟이 휴대폰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마쳤을 때 굳이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할 일을 하나 줄여주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기능이 알아서 대신해 줄 거예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혹시 기억이 나고 뭔가 더 하고 싶다면요.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싶다면 물론 그 양은 아주 미미하겠지만요. 당연히 사용을 마친 후에는 직접 꺼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